역사 유적지 앞에서 그냥 안내판 결자만 읽는 게 아니고요. 네. 마치 그 시대 사람하고 직접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생한 설명을 듣고 또 궁금한 건 바로바로 물어보고요. 그 장면에 어울리는 음악까지 이렇게 같이 감상하는 경험 혹시 상상해 보셨어요? 아, 정말 멋진 상상이네요.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런 미래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AI 기술이 우리 한국의 문화유산을 만났을 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 AI 도슨트, 그리고 AI 뮤직, 또 AI 톡커브, 여기에 다국어 해설 기능까지 이게 다 어떻게 합쳐져서 여러분의 문화 감상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있는지 그 핵심 원리랑 실제 적용 사례 중심으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정보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이 어떻게 감동과 공감을 만들어내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목표는 그거죠. 그럼 먼저 기존 방식의 아쉬움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를 들어 경복궁 안내판에 그냥 경회로는 연못 위 누각입니다. 딱 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너무 건조하죠. 네, 외국인들은 설명이 너무 부족하니까 결국 뭐 SNS 인증샷 이것만 남기게 되고. 맞아요.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많았어요. 설명이 너무 짧다, 어렵다, 이야기가 없어서 그냥 돌덩이 같다. 심지어 음악 같은 거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요. 일방적이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에는 확실히 좀 부족했어요. 네. 핵심은 그게 관람객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뭐랄까 기관 중심, 정보 중심. 이야기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하긴 그랬죠. 특히 언어 장벽. 이건 외국인 관람객들이 감동을 느끼는데 큰 걸림돌이었고요. 또 요즘 디지털 세대는 상호작용 없는 감상에는 좀 피로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통계도 있다고요. 네. 전체 문화유산 중에 한 12% 정도만 제대로 된 디지털, 다국어 해설 시스템을 갖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바로 AI 도슨트군요. 이게 단순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정말 사람처럼 설명하는 인공지능 해설자라고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관람객 표정이나 질문 뉘앙스까지 파악해서 맞춤 해설을 해준다니 이거 좀 신기한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 경복궁에 아이 동반 가족이 오면 좀 더 쉽고 재미있는 왕의 따뜻한 이야기 위주로 들려주고 역사 전공자분께는 정책이나 건축 양색 중심으로 좀 더 깊이 있는 해설을 제공하는 식이죠. 와,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 AI 도센트의 자연스러운 대화 뒤에는 사실 여러 기술이 이렇게 융합되어 있거든요. 우선 사람 목소리처럼 자연스럽게 만드는 음성 합성, TTS 기술이 있고요. TTS. 네. 그리고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서 답하는 자연어 추리, NLP 기술. 덕분에 저건 뭐예요? 같은 간단한 질문부터 좀 복잡한 역사적 배경 질문까지 다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에 이제 사용자의 관심사나 동선 같은 걸 파악하는 맥락 인식 기술, 그리고 스토리 기반 시나리오 구성, 또 음성, 텍스트 이미지, 지도, 이걸 다 통합해서 보여주는 멀티모달 인터페이스까지. 이게 다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와, 정말 똑똑한데요.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도 된다고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강화도 고인돌에 대한 새로운 학설이 발표되면 실시간으로 해설 내용에 반영하는 데이터 연동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느낌이겠네요. 근데 AI 도슨트가 설명을 잘 해줘도 뭔가 감성적인 부분, 아까 음악 얘기 나왔잖아요. 그건 어떻게 채우죠? 정말 좋은 지적이세요. 바로 그 부분을 AI 뮤직이 담당합니다. AI 뮤직이요? 네, 그냥 배경음악 틀어주는 거랑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전통 제례 때 쓰던 북소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들려준다거나 아니면 경복궁의 각 전각이 가진 역사적 분위기에 맞춰서 AI가 다른 분위기의 음악을 직접 생성해서 제공하는 거죠. 와, 귀로 듣는 시간여행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그렇죠. 실제 이걸 적용해 보니까 관람객 만족도가 84%, 몰입도는 79%까지 크게 올라갔다고 해요. 효과는 확실히 있는 거죠. 만족도랑 몰입도가 그렇게 높아졌군요. 음악으로 감성을 더하고 AI 도슨트가 설명해주고.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걸 제가 직접 물어볼 수도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게 바로 AI 톡커브의 역할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언제든 궁금한 점을 그냥 AI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요. 스카자 강화도 고잉돌 앞에서 아니 이 무거운 돌을 옛날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옮겼을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쵸. 그럼 AI가 단순히 무거웠어요 이게 아니라
그 통나무를 잘라서 기름칠하고 그 위에 굴려서 옮겼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치는 뭐랄까 축제 같은 날이었대요. 이런 식으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답변을 해주는 거죠. 와, 훨씬 재밌는데요? 심지어 이전에 나왔던 대화 내용을 기억해서 다음 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가기도 하고요. 강화도 고인돌 유적지 같은 곳에서는 QR코드 하나만 찍으면 이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대화하는 느낌이겠어요. 근데 아까 외국인 관람객 이야기도 했는데 언어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기존 번역은 너무 딱딱하고 직역투라 감동을 느끼기 어렵다는 말도 있었고요. 맞아요. 그 점이 바로 AI 기반 다국어 해설의 아주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건 뭐 기본이고요. 네. 단순 번역을 넘어서 감성 번역을 지향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감성 번역이요? 그건 뭔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맥락이나 그 안에 담긴 정서까지 함께 전달하는 번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왕의 마음이 담긴 정자라는 표현이 있을 때 이걸 그냥 영어로 Pavilion built by the king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고요. 네. 달빛 아래 나라의 평화를 기원하며 왕이 홀로 사색에 잠기던 고요한 공간 A tranquil space where the king, under the moonlight, contemplated alone, praying for the peace of his nation. 이런 식으로 그 안에 담긴 감성과 스토리를 풀어서 전달하는 거죠. 아, 훨씬 와닿네요. 그렇죠. 동양 문화권의 충 같은 개념도 서양 관람객에게 설명할 때는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요. 아하.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경험하고 나서 돌이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설명에서 뭔가 다정함이 느껴졌다. 이런 후기를 남기는 겁니다. 와, 기술이 진짜 감동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는군요. 네, 독립기념관이나 안중근, 김구기념관 같은 곳에서도 이런 인물의 가치나 철학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다국어 해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시도들이 비단 문화유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겠죠? 다른 분야 적용 사례도 있나요? 그럼요. 이미 뭐 삼국지 도원결의 카페 같은 곳에서는 유비, 관우, 장비 목소리로 AI 도슨트 해설을 들으면서 관우는 대체 왜 조조를 떠났을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고요. 재밌네요. 심지어 반려동물 테마파크, 강아지 숲이나 동물병원 같은 곳에서는 AI 펫 도슨트, AI 팬 뮤직 이런 게 활용돼서 보호자의 감정을 읽고 위로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K-팝 미디어 아트 전시에서도 작품 해설이나 팬과의 소통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와, 정말 적용 범위가 넓네요. 반려동물까지. 오늘 쭉 살펴봤는데 AI가 정말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우리 문화유산이나 컨텐츠의 감성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열쇠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딱딱하게 정보만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이야기와 감정을 나누는 즐거운 체험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거죠. QR코드 하나로 시작되는 이 놀라운 변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AI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해설하고 또 우리와 감정을 나누는 시대가 온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AI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될까요? 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요? 그러게요. 기술이 만들어갈 미래의 문화 감상,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그리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할까 합니다.